안녕. 자, 오늘은 우리 삼국시대 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고구려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왜냐하면 이제 건국한 시기가 고구려가 제일 먼저 건국을 했었거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이제 할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은 정말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기본으로만, 너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정말 한국사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들으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한다. 알겠죠? 더 자세한 게 하고 싶다. 우리 공부방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네,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광고하는 거다, 광고. 자, 보자. 고구려는 일단 건국부터 볼까? 건국은 주몽했다 그랬지, 그지? 기원전 37년이고, 그 졸본 지역에다가 이제 건국을 하게 된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제 그걸 했었어. 건국 신화에 대해서 얘기했었다, 그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흥에 성씨가 있어. 너희들 보면은 이제 그 뭐지? 그 왕족들은 성이잖아, 그지?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성계 같은 거 전주이씨라든지, 맞아요.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왕씨라든지, 얘는 왕족의 성씨가 있다. 근데 고구려는 왕족의 성씨가 고씨다. 계로부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쓰는 성씨가 고씨였어요. 그리고 주몽이 이제 그걸 이끌게 되지. 그 다음에 도읍지는 이제 두 번을 옮기게 되는데, 졸본 지역에서 이제 그 건국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대왕 때, 유리왕 때지, 그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그 평양성으로 옮기게 된 계기는 광개토 대왕이 죽죠. 죽고 아들인 장수왕이 그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남하 정책을 펼치게 돼. 그리고 그 남하 정책을 펼치기 위해 그쪽이 이제 유리한 평양성으로 이제 도읍지를 옮기게 된다. 그래서 고구려는 도읍지가 졸본, 국내성, 평양성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보면 이제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있었다. 계로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가 있는데, 이 계로부가 이 5개의 부족을 이끌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의 부족이 나중에는 행정구역으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부에서 오부가 되었다라는 행정구역이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볼 건데, 왕은 선생님이 그랬잖아. 딱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가 알아야 될 왕, 꼭 알아야 되는 왕들만 하자. 나머지는 우리 공방으로 오세요. 내가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왕은 소수리 왕이다. 소수리 왕은 그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너희는 이제 처음 들어보겠지만 고국 원왕이란 분이 계시다. 이분은 이제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전사하신 게 업적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소수리 왕의 아버지는 의외로 좀 전쟁을 못한 분이었어. 그래서 그 고국 원왕 때 고구려가 큰 위기를 겪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에 보통 이제 고구려라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고국 원왕 때는 그렇게 승리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나라가 황폐해졌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국내성이 함락될 뻔도 했었다. 그냥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었어. 그 고국 원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고국 원왕이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평양성에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그 근초공황 때 이제 돌아가신다. 근데 이제 근초공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또 고국 원왕이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다 할 업적은 없는데 그 전사하신 그거에 이제 계속 나와, 고국 원왕의 이름이. 그리고 이제 고국 원왕이 이제 뒤를 이어서 소수리 왕이 됐는데, 소수리 왕 이제 아들이 이제 소수리 왕이 되었는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어질럽혀 놓은 그 나라지, 그지? 그 나라를 정비했다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그 뭐지? 그 학교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불교를 만들어갖고, 불교를 이제 공인해가지고,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책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율령반포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율령은 그 나라의 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교, 내가 했잖아. 불교를 공인해가지고, 나라의 종교로 이제 인정을 한 거야, 공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뭐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제 모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셨다. 그 다음에 태학은 대학교야.
이거는 중앙에 있는 대학을 우리가 태학이라 부르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경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경당하고 태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태학에서 이제 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귀족의 자제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개토대왕이다. 광개토대왕은 우리가 이제 뭐 노래에도 워낙 많이 나오시니까 그 애들이 광개토대왕은 다 알더라고요.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일단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를 이끈 왕 중에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들어가시는데 보통 전성기를 이끈 왕들의 대표적인 그 뭐지? 특징이 뭐냐 하면 한강유역을 완전히 확보했을 때 우리가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광개토대왕은 아쉽게 한강유역을 완전히 다 회복한 건 아니시고 그냥 한강 위쪽, 북쪽 있지, 그지? 그 강북쪽, 그쪽을 이제 확보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파했다고 했는데 신라에 이제 그 뇌물마립간 때 그 왜구가 쳐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다. 근데 그 왜구를 이제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뇌물마립간이 광개토대왕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군들을 이제 무찌르게 되지. 근데 무찌르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가야를 하게 되면 연결이 되는데 무찌르는 과정에서 가야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야 할 때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그런 이제 신라를 도와준 적도 있다. 그 다음에 후연격파로 되어 있는데 그랬잖아. 그 고국 원한 때 연나라가 침입을 해가지고 무덤을 다 파헤친 적이 있었어. 왕들의 무덤을 다 파헤쳤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그 후연이지. 전연이 아니고 후연인데 그 연나라가 두 번 세워지는데 그 두 번째 세워진 그 연나라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영락이라는 연호다. 연호는 그 정말 그 왕이 강했을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광개토대왕이 1년을 집권을 했어. 정권을 잡고 있어서. 그러면 영락 1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2년차 이제 그 정권을 잡았다 보면 영락 2년 이렇게 이제 연호를 붙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왕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장수왕이다. 장수왕은 이름 그대로 오래 사신 분이다 얘들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 광개토대왕의 아드님이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개토대왕릉 비라는 걸 알고 있지, 그지? 그 비를 그 국내성에다가 세우고, 그다음에 남하 정책을 위해서 평양성으로 이제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 누구야라고 얘기하면 장수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장수왕은 한강유역을 완전히 다 확보해요. 확보하고 그 뭐지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돼. 그 백제하고 신라가 엄청나게 힘들어한다 이 시기에. 됐니? 그리고 그 백제 수도도 그 위례성 있잖아, 그지? 위례성도 완전히 다 함락을 해버려요. 됐니? 그리고 이제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보면 된다. 전성기를 이끈 왕은 이제 앞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서 계속 나올 건데 한강유역을 차지한 왕이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한강유역이 이 삼국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그 요충지라는 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됐죠? 그 고구려는 이렇게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문화라든지 뭐 고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뭐지 귀족회의라든지 이거는 한꺼번에 몰아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안녕.